안녕. 도쿠함수는 찍찍이 야옹이야. 야옹이가 바다 보러 속초로 놀러 왔어. 조금이나마 바다 보고 힐링하길 바래. 오늘은 조르주 상대의 소설 사랑의 요정을 이야기해 줄게. 이 소설의 주요 인물들은 실비네, 랭들리, 둘은 쌍둥이 형제야. 그리고 파데트, 여자 주인공으로 랭들리와 사랑에 빠져 결혼해. 쌍둥이 아빠, 발보, 그리고 파데트를 질투하는 마늘렌 등등이 나와. 사실 어렸을 때 나는 이 소설을 만화로 보았기 때문에 한동안 이 소설이 만화인 줄 알았어. 우연히 시댁의 옛날 서재에서 이 책을 다시 보았는데 같은 이름의 소설인가 생각해서 읽어보다가 내가 어렸을 때 만화로 본 내용과 같아서 그때 소설이 원작인 줄 알았지. 또 놀란 것은 조르주 상대가 이 소설을 썼다는 거야. 조르주 상대에 대해 잘 아는 것은 없지만 쇼팽의 연인이었던 것과 그 시대 여성들보다는 앞선 생각과 행동을 했던 여성이었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 어찌되었건 이 소설은 어렸을 때나 어른이 된 나에게 모두 나름 재미가 있고 이해하기도 어렵지 않아서 누구나 좋아할 내용이라 소개해. 시골 마을에 쌍둥이가 태어나. 쌍둥이 아빠는 발보라는 사람이야. 마을에서 의원도 하고 재산도 있고 존경도 받는 사람이었어. 근데 옛날에는 쌍둥이가 태어나는 것이 드물었기 때문에 미신이 있었나 봐. 해산을 도와준 산파가 발보와 그 아내에게 쌍둥이를 다르게 키워야 한다고 해.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쌍둥이는 꼭 붙어서 지내게 되고 누구보다도 사이좋은 형제로 자라나. 형의 이름은 실비네, 그리고 동생의 이름은 랭들리야. 이 둘은 얼굴도 잘생기고 얼핏 보면 비슷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동생인 랭들리 쪽이 좀 더 키가 크고 몸도 튼튼해. 나중에 나오겠지만 더 어른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둘은 무럭무럭 잘 자라는데 어느 해 그 지방에 심한 가뭄이 들어 대가족인 발본의 집은 어려움을 느껴서 아버지인 발본은 쌍둥이 형제 중에 하나를 이웃 마을 카유라는 사람 집에 일을 보내려고 해. 쌍둥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지지만 실비네보다 생각이 깊고 어른스러운 동생 랭들리가 나서지. 랭들리는 새로운 곳에 잘 적응해서 지냈지만 형과의 시간을 그리워하며 휴일에는 꼭 형을 만나러 왔어. 실비네도 동생을 그리워하며 지냈고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면 엄청 기뻐했어. 그러나 랭들리가 자기가 일하는 곳의 동물들과 밭들을 칭찬하며 아끼는 모습을 보고 질투하기 시작해. 그리고 자기만큼 랭들리가 자기나 자기 집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랭들리에게 심한 말을 하며 싸우게 돼. 그러던 중 랭들리가 휴일인 일요일에 집에 돌아오니 실비네가 없는 거야. 사실 랭들리는 일하는 그 마을에서 친구들과 재미있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비네 때문에 돌아온 건데 형이 없으니 황당했지. 그래서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오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된 거야. 랭들리가 엄마에게 자기 때문에 오신지 여쭈어보니 엄마가 아니라며 실비네가 요즘 밥도 안 먹고 이상해졌고 또 그날은 새벽에 집을 나가서 들어오지도 않는다며 속상해서 오셨다는 거야. 오후까지 형이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되는 랭들리는 형을 찾으러 밖으로 나가. 여러 군데를 돌아다녀 봤지만 형을 찾을 수가 없었어.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날씨도 험악해져 형이 너무 걱정이 된 랭들리는 그 마을의 병도 잘 고치고 죽은 사람도 잘 찾아준다는 파데 할머니라는 사람을 찾아가. 하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헤매던 중 마을 사람들이 파데트라고 부르는 소녀랑 동생을 만나게 돼. 파데트는 파데 할머니의 손녀로 어머니는 바람나서 집을 떠나고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죽고 동생과 함께 친할머니인 파데 할머니 손에 길러지고 있었어. 파데트는 원래 옷차림이 단정치 못했고 그러면서도 남을 잘 놀려주는 성격이라 랭들리는 파데트를 피하곤 했지. 나중에 이 책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아마 파데트의 그런 행동은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여하튼 파데트는 그날도
형을 찾는 랭들리를 계속 놀리면서 형이 있는 곳을 안다는 거야. 랭들리는 믿기 어려웠지만 실랑이를 하다 파데트가 말한 대로 형을 찾게 되면 파데트가 원하는 것을 다 주기로 약속해. 파데트는 형이 시내가 어느 편에 있다고 말해줘. 랭들리가 그곳에 갔을 때 정말 형은 거기 있었고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되었어. 아마 파데트가 말해주지 않았다면 형은 냇물에 휩쓸려 걱정했던 일이 있었을지도 몰라. 그 일이 있은 후 실비네는 랭들리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되며 랭들리를 질투하고 독점하려는 마음을 추스리게 되어. 한편 랭들리는 파데트를 볼 때마다 마음이 불안해. 언제 그녀가 찾아와서 원하는 것을 말할지 모르고 또 부모님이 그 사실을 아시면 과연 랭들리의 말을 듣고 파데트가 원하는 것을 주실지도 걱정이라 그녀를 피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녀 때문에 형 실비네를 찾았고 굳은 약속을 해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던 중 파데트를 마주칠 일이 있었는데 랭들리가 살짝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그녀도 뭔가를 요구하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게 되었지. 그 후에도 그녀를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이래저래 고맙다는 말을 할 수간을 놓치고 말았어. 그런데다가 파데트가 실비네를 자주 놀렸기 때문에 실비네는 그녀를 싫어해서 랭들리도 파데트에 대한 감정이 계속 좋지 않았지. 그 일이 있은 후 한참이 지났고 랭들리는 자기가 일하는 집 카이유 집의 조카 마들렌이란 아가씨와 친해지고 그녀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 그렇게 시간이 흐른 후 랭들리 원래 살던 마을에 축제가 있어 랭들리는 다른 때보다 일찍 카이유 집이 일을 마치고 저녁 때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 해. 자기 마을로 가려면 냇가를 건너야 하는데 평상시에는 쉽게 건널 수 있었던 냇가에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고 도깨비불? 이런 게 실제로 있는지 반딧불이 아닐까? 하여튼 도깨비불을 보고 당황하게 돼요. 이때 파데트가 나타나 도움을 주게 되고 그 일 이후 처음으로 랭들리와 파데트가 정면으로 이야기를 할 순간이 온 거지. 파데트는 랭들리를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보라. 그러자 랭들리는 변명을 하며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하고 파데트는 진정 그렇다면 내일 축제일에 낮에 3번, 저녁에 2번 춤을 춰달라고 해. 약속은 했지만 랭들리는 걱정에 쌓여서 잠에 들어. 사실 마들렌하고 내일 3번 춤추기로 했는데 하며. 드디어 날은 밝아왔고 춤출 시간이 되었을 때 마들렌이 랭들리와 춤추려고 했지만 파데트가 나타나 자기와 약속을 지키라고 하지. 마들렌은 황당해하며 다른 사람들과 춤추러 가고 랭들리는 파데트와 춤을 출 수밖에 없었어. 첫 번째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췄지만 2-3번째는 창피해 숨어서 춤을 춰. 실비네와 사람들은 랭들리가 왜 파데트랑 춤을 추는지 의아해해. 랭들리는 특히 마들렌에게 설명하고 싶었지만 마들렌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그 후 랭들리는 숨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파데트랑 약속한 나머지 2번의 춤을 춰. 춤이 끝난 후 한 무리의 처녀들, 마들렌을 포함한 처녀들과 마을 청년들이 파데트를 놀리며 괴롭히는 것을 보게 돼. 질투와 조롱이 섞인 것이었지. 랭들리는 모른 채 하지 않고 파데트를 구해줘. 그녀는 감사해하며 그 자리를 떠나. 랭들리가 파데트를 찾으려 했지만 못 찾아. 그 다음날 랭들리는 카이윤의 집으로 가던 중 우는 소리를 듣게 돼요. 소리를 찾아가 보니 파데트가 울고 있는 거야. 랭들리가 파데트에게 왜 우냐고 하니 그냥 울고 싶어서 운다는 거야. 그러자 랭들리는 파데트에게 진심을 담아 충고를 하게 돼. 파데트가 좀 더 사람들을 놀리지 않고 숙녀답게 행동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해. 옷도 단정히 입고. 그러자 파데트가 이야기해. 겉모습으로 무엇가를 평가하는 것은 나쁘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소중하다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해. 엄마가 바람이 나서 나갔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다 욕하지만 본인은 엄마가 그립다고. 그리고 옷을 잘 꾸미고 싶어도 할머니가 돈을 안 주신다고. 돈을 벌러 가고 싶지만 그러면 불구인 동생인 자네가 할머니한테 구박받을 것 같다고. 자네에겐 엄마 대신 자신이 필요하다고. 랭들리는 그녀가 한 이야기를 들으며 파데트가 착한 사람이라고 느껴. 또
파데트는 랭들리가 마들렌을 좋아하는지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해. 그러면서 랭들리에게 미안하고 후회해서 울고 있었다고 말해. 그러면서 자기가 마들렌과 랭들리의 사이를 회복시켜 놓겠다고 하지. 랭들리는 파데트에게 자기가 그동안 그녀를 다른 사람들처럼 오해했다며 미안하고 그녀는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 또 랭들리는 자기가 잘못했다며 원래 춤이 끝난 후에 상대방에게 키스해 주어야 하는데 못해줘서 미안하다며 지금 해주겠다고 하지. 그러자 파데트가 겸연쩍하며 괜찮다고 하자 랭들리는 나랑 친구가 되는 것이 싫지 않다면 키스해야 한다고 우겨. 그리고 둘은 키스를 하게 돼. 그 다음날 랭들리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적극적으로 파데트 편을 들면서 이야기해. 그러던 중 파데트가 마들렌에게 랭들리가 자기랑 춤춘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어. 마들렌은 쌀쌀맞게 랭들리에 대해 말하지만 파데트는 조리 있게 말을 하고 특히 마들렌이 랭들리에 대해 하찮게 이야기하자 파데트는 그에 대한 자신의 진실한 마음, 즉 오래전부터 랭들리의 마음에 둔 이야기를 하며 자기는 그를 좋아하지만 마들렌과 경쟁하기는 부족하다고 해. 마들렌은 무례하게 파데트를 대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랭들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 그래서 저녁 때 랭들리를 만나러 오지. 하지만 이 둘의 이야기를 엿드는 랭들리는 마들렌에게 더 이상 마음이 가지 않는 것을 느껴. 도리어 파데트에 관심이 생겨.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미 랭들리는 파데트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파데트를 찾으러 어제 갔던 풀숲이며 여러 곳을 가보았지만 그녀를 만나지는 못했어. 일요일에 성당의 미사에서 파데트를 다시 보았을 땐 그녀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지. 얼굴은 하얘지고 옷차림도 낡은 것은 그대로였지만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었어. 확 달라진 그녀에게 랭들리가 다가가자 파데트는 랭들리의 조언대로 했다고 해. 랭들리는 파데트에게 자기가 그녀에게 마음이 가고 그녀만 생각이 난다고 하지. 파데트는 그럴 리가 없다고 거절했지만 우리가 짐작했듯이 파데트도 랭들리를 좋아하고 있었기에 둘은 사랑을 하게 돼요. 파데트는 여러모로 랭들리를 도와줘. 왜냐하면 파데트는 할머니를 도와서 사람이나 가축이 아플 때 병을 고치는 법들을 많이 알고 있었고 거기다 영리한 파데트는 약초들에 관심이 많아 여러 가지를 스스로 알아낸 것도 많았거든. 그것은 랭들리가 소를 키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 둘은 아주 이쁘게 사랑을 키워나갔지만 비밀을 지키려고 노력했지. 특히 실비네에게는. 하지만 우연히 둘의 대화를 실비네가 엿듣게 되고 실비네는 랭들리의 상대가 파데트인지는 몰랐지만 실비네는 랭들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고 어릴 적에 랭들리부터 소외된 듯한 마음의 상처가 또다시 서서히 자리 잡게 되었어. 한편 우연히 랭들리와 파데트의 사이를 마들렌이 알게 되고 질투에 사로잡힌 마들렌과 그 친구들은 파데트에 대한 나쁜 소문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 이 사실을 전해 듣게 된 랭들리의 부모님들은 랭들리에게 파데트의 집안과 행실을 들먹이며 더 이상 사귀지 말라고 하지. 랭들리는 부모님께 반기를 들고 파데트에게 이런 사실을 이야기해. 그러자 파데트가 부모님을 이해한다며 당분간 헤어져 있자고 하지만 랭들리는 그럴 수 없다고 하지. 하지만 파데트는 랭들리를 떠나 도시에 있는 귀족의 집에 일하러 가. 가기 전에 하지만 얼마나 자기가 랭들리를 사랑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해주고 랭들리를 잘 다독거려. 랭들리의 가족들은 특히 아버지와 실비네는 랭들리가 파데트랑 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랭들리는 더욱더 사랑의 마음을 지니고 누나 없는 파데트의 동생을 잘 돌봐. 그러던 중 파데트의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그녀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둘은 다시 만나 사랑을 재확인해. 파데트의 할머니의 장례가 끝나고 그녀가 큰 바구니를 들고 랭들리 아버지 발보의 집을 찾아가. 그러면서 발보에게 자기와 랭들리가 사귀고 있으며 그를 통해 발보가 훌륭한 분이라고 알고 있어서 부탁할 일이 있다고 해. 발보는 우리가 알다시피 그녀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선량한 사람이라 들어오라고 하지. 그러자 파데트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산을 받았는데 이게 얼마인지
그리고 유산 상속 절차 등을 발보에게 의논하러 왔다고 해. 발보는 파데트의 부탁으로 가져온 돈을 세워주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주겠다고 말해. 돈을 세어보니 파데트가 가져온 은하랑 금화는 발본의 전 재산보다도 많은 금액이었어. 발본은 파데트에게 이렇게 재산이 많아졌으니 장가오겠다는 사람이 많겠다고 하지만 파데트는 자기 재산보다 성품을 보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말하지. 이후 발본은 파데트에 대해 이리저리 알아보게 되어 도시에 파데트가 일하러 갔던 집이며 최근 마을 사람들의 평판이며 모두들 전과는 다르게 파데트를 칭찬한 것이었어. 충분히 그녀에 대해 알아본 후 발본은 파데트를 찾아가서 아직도 랭들리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랭들리가 돈을 보고 파데트를 좋아한 것은 아닌지 물어보지. 파데트는 랭들리를 사랑하고 있으며 랭들리가 전혀 돈에 대해서 몰랐음에도 파데트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이야기를 발보에게 해. 발보는 그동안 파데트에 대해 알아본 이야기를 하며 파데트에게 자기 집안의 사람, 며느리가 되어줄 것을 부탁해. 드디어 랭들리와 파데트가 사랑의 결실을 맺게 된 거지. 하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된 실비네는 병이 나. 실비네는 자기가 사랑하는 랭들리가 결혼하면 이별해야 한다는 생각이 어린 나며 아프게 되어. 그러자 발보네는 의사를 찾다가 동네 할머니에게 파데트가 정말 병을 잘 고친다는 말을 듣게 돼. 그래서 파데트에게 실비네를 좀 치료해달라고 요청하지. 하지만 파데트는 실비네가 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잘 안 될 것 같다고 말해. 그러나 부모님들의 요청에 못 이겨 실비네가 정신이 없을 때 방에 들어가 치료를 해주지. 그 후부터 실비네는 차도를 보여.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를 치료해주고 있는 파데트를 보게 돼. 그러자 어머니가 그동안 실비네를 치료해준 것이 파데트였다고 말해줘. 이제 실비네만 오케이면 랭들리랑 파데트는 가족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할 수 있는데 또 실비네가 병이 도진 거야. 그래서 부모님이 또 파데트에게 부탁하지만 파데트가 실비네가 저번에 자기를 보았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하지만 어머니가 실비네가 파데트를 찾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자 그녀는 실비네가 누워있는 방에 들어가 실비네에게 일부러 차갑게 그의 성격이 나빠서 여러 사람을 괴롭히고 있고 어리광을 부리고 있다고 심하게 얘기해. 실비네는 파데트의 말이 맞다고 생각하며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해. 그리고 파데트의 도움으로 병이 나. 그 파데트는 랭들리와 결혼했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아. 한데 실비네는 갑자기 부모님께 군인이 되겠다고 하며 고향을 떠나. 파데트가 말려보려 했지만 결국에는 파데트도 그러라고 응원을 해주게 되지. 그리고 실비네는 군인으로 크게 성공해. 나중에 발보가 아내에게 물어봐. 왜 마음이 약한 실비네가 군인이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자 아내는 그 이유를 안다고 하지. 그 이유는 실비네가 병이 나아가는 과정에서 파데트를 좋아하게 된 거라고. 하지만 동생의 아내를 너무 좋아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느껴 고향을 떠난 거라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파데트도 말리지 않은 거고. 발보는 실비네는 외골수라 평생 신부를 못 얻을 거라고 하며 소설은 끝이 나. 나는 이 소설을 질칠 때 읽어. 여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은 다 선량하고 따뜻해. 심지어 가장 못된 인물인 마들렌조차 그 정도는 현대 드라마에 나오는 악녀들에 비해서는 착하지. 그리고 파데트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추하거나 불필요한 것이 없다고 말할 때 랭들리가 놀랐던 것처럼 나도 놀랐어. 파데트의 신실한 신앙심, 그리고 사물을 따뜻하게 대하는 마음, 또 랭들리와 파데트의 서로를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실비네와 랭들리를 둘러싼 부모님과 선량한 이웃들의 이야기는 현대사회를 살면서 사람들에게 지친 여러 영혼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 같아. 그냥 가볍게 그렇지만 따뜻한 사랑 이야기가 필요할 때 읽어봐. 마음속에 잔잔한 평안을 줄 거야. 다음 책은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야.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요번에 다시 읽으면서도 마음이 아파서 겨우 읽었어. 청소년기의 아이를 둔 부모님은 꼭 읽어봤으면 하는 책이야. 다음에 만나. 빠이빠이.